최민씨, 우리 절명시 가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절명시. 한시로 쓰였고요. 한시의 기본적인 구조 어떻게 된다? 기승전결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유법, 감정이입 같은 거, 시적 화자의 정서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든가 어떤 독자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비통한 심정 같은 것들을 토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명시, 순국하신 분입니다. 뭐니? 나라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더 이상 그 비통한 심정을 이겨낼 수 없어서 이러한 곳에서는 못 산다 밝히면서 순국하신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거를 왜 했을까 하고 가난을 형편없게 보시는 백혜민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순국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최소 수혜자들은 형편없다 얘기하는 우리 백혜민 씨. 그냥 백혜민 씨 운영법이라고도 얘기하지. 어떤 거냐면요, 그런 거예요. 도저히 지금이 마음에 안 들어. 현재 그냥 가상의 대통령 이재현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재현이라는 대통령이 도저히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해? 그러면은 이재금이라고 얘기하는 유명 가수가 아니죠. 네. 이재금이라고 얘기하는 가수가 현 정권 이재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나라에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얘기하면서 제발 나의 죽음으로써 이 정권이 바뀌는데 한몫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향이 있겠니 없겠니? 영향이 어마무시했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지식인이었다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짧아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황현이라고 하는 인물 선생님께서 이 순국하셨을 때의 마음을 부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난리, 이게 무슨 난리겠니? 일제 외부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오래되었는데 그리고 머리털이 하얗게 됐다. 그런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내 고뇌의 흔적도 나타내. 알겠니? 난리가 오래되었다라는 것과 고뇌의 흔적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몇 번이나 목숨을 버려야 할 것만 그러질 못하고 있었네. 즉 몇 번이나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고민하고 있었다. 죽을 고민하고 있었다.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됐으니 국권 비탈 당하였으니 비탈되었으니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우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풍전 등화의 상황에서 풍전 촉화의 상황에서 백적간두 상황에서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내 순국을 향한 내면을 암시하는 거죠. 순국하는 거지. 슬프다. 슬퍼.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순국을 결심한 화자의 내면을 암시하는 거라고요. 알겠니, 재민아? 볼게요.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 새와 짐승도 울고요.
강사는 그 표정을 뭐한대요? 찡그린대요. 뭐니? 기본적으로 새와 짐승이 운다는 건 누가 울고 있는 거겠니? 내가. 감정이입한 걸 거고. 이 강산이 찡그리고 있대. 이건 뭘 뜻하겠니? 기본적으로. 화류법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유법이에요. 이런 무궁화 세계, 무궁화 삼천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뜻합니다. 알겠니? 알겠어?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가을 등불을 보면서 이제 내가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엇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식인으로서 해온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세상에서 글하는 사람, 지식인으로서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자책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책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즉 현실 상황은 국권을 상실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 인식을 지식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이에 대한 나의 대응은 어떠해?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겁니다. 알겠니?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해 황현의 생애에 대해 문학활동 2번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지? 위로는 하늘의 따뜻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지식인으로서 더 적극적인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겠다만 그러지 않고 자살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외면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을 외면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두운 현실에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라는 점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지만 책임감을 느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10년 9월 일본이 마침내 대한제국을 평탄하였다. 황현은 이 소식을 듣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절명시 사수를 지어두고 자제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꼭 죽어야 할 일은 없다. 그렇지만 500년 동안 나라에서 선비를 길렀는데도 그 나라가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순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째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위로는 하늘의 따뜻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조용히 죽음에 임하니 참으로 통쾌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글을 다 쓰고 나서 황해는 독약을 가져와서 삼켰다. 날이 밝자 집안 사람들이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았다. 아우 황원이 달려와서 보고 유언을 물었다. 황해는 말하기를 다만 내가 쓴 것을 보면 될 것이다 하고서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죽음이 그리 쉽지는 않구나. 내가 독약을 마시려 할 때 입에서 뗀 것이 3번이네. 나는 이처럼 모자라네 그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끊어지더니 이때 나이 56세였다. 얘기하죠.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던 그 성격을 지닌 인물이고 또 그 아는 사람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별하며 그 의지를 다졌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낀 지식인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황현의 모습을 생각하면 잠시 묵념.